제가 실무자들 위한 소송에서 굳이 소송 서면들을 굳이 다 현출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뭐 직접 작성은 괄호 치더라도 그거는 뭐 능력껏 알아서 하시더라도 적어도 변호사가 나 이런 서면 낼래요 하고 컨펌을 받잖아요. 그럴 때 이게 무슨 것인지 알아먹을 수 있는 게 1단계.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먹어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떤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더 나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? 자, 원래는 제가 옛날에 욕심 부려서는 이게 이틀짜리 강의가 됐을 때는 직접 서면 작성까지를 꽤 봤는데 그건 좀 무리더라고요. 그건 이제 자기가 경력이 충분하고 뭐 능력이 된다면 그거는 개인의 역량으로 플러스 알파는 될 수 있어도 전체 에버리지를 상대로 제가 작성법 강의하기에는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어쨌든 주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때를 위주로 강의하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. 그렇다고 해도 여기 소장 예제 나오고 준비서면 예제 나오고 증인신문 예제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뭐 단독 사건에서 직접 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는 사내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을 하실 때 그때는 도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. 자, 소송 순서대로 갈 겁니다. 소송 전에 뭘 검토할지, 그 다음 소송 전체, 소장, 재판기일, 증거는 어떻게 처리할지, 판결. 사실은 이 7가지 주제만 해도 엄청납니다. 이거를 6시간 안에 하려면은 아마 많이 달려가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맙시다. 그런데 적어도 소송 전체를 한번 쭉 개괄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적을 잊지 말고, 즉 소송 과정에서 아마 이제 연차에 따라 좀 각각 다양할 거예요. 아니면 또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 또는 직접 이렇게 뭐 아주 소송도 진행해 보신 분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기 경험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그 부분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자, 뭐 to be or not to be를 시작을 하는데요. 사실은 제가 소송이 어렵다고 했던 만큼 신중해야 됩니다. 요새는 사실은 좀 소송 과잉 시대예요. 변호사가 많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점차 미국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이 소송이 많잖아요. 대신에 한 가지 미국의 특징 뭔지 아세요? 진짜 주리 재판까지는 잘 안 가요. 그 소송을 제기해놓고 중간에 타협을 많이 봐요. 그래서 사실은 LG SK 이노베이션의 그 영업비밀은 정말 끝까지 간 사건이에요. 1심 결정까지 받아봐 버렸으니까. ITC지만은 그거 1심입니다. 그거. 행정위원회로서 ITC는 1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런데 실제로는 그 소송을 할지 말지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.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. 흔히 말해서 전략적 소송이라는 말을 남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냥 내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 성향 같아. 즉 대표님이 소송에 좀 분쟁에 친화적인 분이,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분쟁을 불사하시는 분이다. 위험 감수자다. 그러시면 소송하지 뭐.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제 경험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도메인 관련한 분쟁이었는데 어떤 이제 제 동료 변호사가 지금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만 대기업 가 있는데요. 대기업 부사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도메인 소송을 하나 수임을 하셨어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니까 그 윤 변호사님 이것 좀 진행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딱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에요. 소송이 성립이 안 되는. 이걸 왜 하십니까? 왜 수임을 하셔가지고 왜 하시려는 거죠? 저쪽은 좀 겁박을 주려는 목적이다. 근데 겁박이 되려면은 증거에 의해서 딱 뭔가 이게 겁이 나야지 겁박이 되는 시절이거든요. 겁박이라는 단어는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. 잘 원뜻의 그건 아니니까요.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건 소송이 성립이 좀 상당히 어려운데 말하자면 승소 가능성이 3, 40%, 1, 20% 미만인데 이거는 좀 이렇게 소송적인 논리 구조가 성립을 좀 약한데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.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그래도 동료 부탁인데 그때 이제 딴 데서 오신 분이었는데 동료 부탁인데 안 들을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했습니다. 제 스타일은 아닌데.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에서 첫 재판부터 이게 지금 입증이 되겠습니까? 그러더니만 둘째 재판에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. 이거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, 이렇게?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전략적 소송이라는 거는요,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?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많이 고민되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품 대금 안 주고 있어. 근데 사기라고 고소하겠다는 거예요. 아니, 일반 민사지 그게 왜 형사입니까?
상대방이 의사나 능력이 없이 애시당초 갚을 생각이 없이 물품 대금인데 떼먹을 생각으로 애시당초 그래야 되잖아요. 애시당초 물품을 말하자면은 물품만 받고 그냥 돈을 안 줄 생각으로 이 거래를 했다. 이게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매우 드물죠. 정말 이렇게 부도 앞두고 막 이렇게 싹쓸이에 사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. 실제로 딱 형사 만나면은요, 이제 강남경찰서 쪽이었는데 웃으면서요. 제가 이제 그쪽이 지능범죄수사과가 이 사기 담당이거든요. 제가요, 변호사님, 제가 지금 눈앞에 100건이 있는데요. 그게 다 지금 이런 건들입니다. 근데 변호사님까지 이러시면 안 되시죠. 안 되는 거예요. 사건이 첫 단추가 그렇게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예요. 저는 근데 그 사건은 구성은 나름대로 했거든요. 강제집행 명탈도 넣고 뭐 하여간 뭘 구성을 해가지고 판례까지 들이밀면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. 실제로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상당 부분 많이 결정이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소송을 이미 그냥 하면 하던 거죠. 뭐 그게 아니에요. 소송이라는 것은 장거리 경주 같은 거예요. 어쨌든 1심하는데도 에버리지 한 7, 8개월, 1년의 세월 동안 집중을 해서 판결까지를 얻어내야 되는 장거리 경주를 뛰면서 야, 이거 내가 마라톤 주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번 판 한번 뛰어봐 말아. 뭐 저는 마라톤까지는 안 해보고 10km까지만 뛰어봤는데 10km 1시간 뛰는 것도 죽을똥살똥 했습니다. 근데 42.195를 뛰려면서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뭐 뛰어보지 뭐까짓 거. 이거 몸 상하는 거예요, 완전히. 마찬가지입니다. 소송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소송한다. 그 말에 제가 동의합니다. 부동의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굉장히 조심할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질 줄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그냥 해본다? 요새는 또 소송 비용 부담도 커요. 상대방 소송 비용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. 패소 시에. 자, 그러면 소송을 말 때는 뭐 어떤 분쟁이, 어차피 분쟁은 벌어졌으니까 어떤 게 있는데요 해서 1, 2, 3, 4를 한번 써봤습니다. 첫째, 내용 증명. 근데 또 내용 증명도 사실은 약간 오버되어 있어, 효과가. 자, 내용 증명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효과가 있나요? 없습니다. 그냥 내용 증명은 편지예요, 편지. 근데 그래도 많이 쓰이잖아요. 그냥 뭔가 있어 비잖아요. 아, 이 편지인데 그냥 편지 주면은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갔는지 어떤 내용이 갔는지도 증명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내가 자, 우리 흔히 말하는 공문이라고 하는 것도 함정이 많습니다. 팩스로 보낸다 칩시다. 뭐 요새는 이메일을 많이 쓰지만은 자, 거래처 아닌 데는 또 팩스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팩스로 보냈다. 이메일로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이메일은 그나마 좀 수신인이라도 있다. 팩스는 말이에요. 발신했다가 땡이지 상대방이 받았는지는 알 수 있나요? 팩스 수령 이거 그 증명 약해요, 매우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공문 발수신 시스템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, 단지.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게 이제 마치 무슨 법적 분쟁의 사전 예고처럼 쓰이느냐? 저건 증명의 효과가 있잖아요. 향후에 소송할 때 증거로 쓰겠다는 거거든요. 그 정도 효과. 그러니까 자, 팩스로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 이 팩스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. 그때 이 내용이었어요를 다 동의를 해야만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. 그거를 만약에 증명을 못하게, 상대방이 부동의하게 되면은 아, 내가 이 팩스를 이 타이밍에 보냈습니다에 대해서 입증이 돼야 돼요. 뭐 있잖아요. 그런 증명, 발송 증명 대장으로 의해서. 옛날에는 그걸 수기 대장으로 했는데 지금 자동으로 나오잖아요. 어쨌든.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, 근데 이메일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안 봤대, 상대방이. 이게 발송한 건 맞아. 근데 수신한 적이 없어. 그 계정이 사라졌대. 또는 뭐 기타 등등. 계정에 오타가 있었대. 그러니까 이메일도 전송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, 수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역시 제한된 효과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내용 증명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온지가 우체국에도 딱 한 부가 보관돼 있고, 그러니까 변조가 안 되지요. 그 다음에 수령했다 하는 게 도장에 딱 찍혀나서 공인이 찍혀서 나오니까 증명이 되는 건데요. 내용 증명에서도 한 단계를 더 높이려면은 변호사 명의로, 로펌 명의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. 왜? 드디어 소송 직전이구나, 이거는. 소송하겠다는 뜻이구나. 이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.